안녕하십니까, 김경국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고민 끝에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예견된 사퇴였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못합니다. 한마디로 사퇴가 깔끔하지 못했다고나 할까요? 마지못해 끌려서 사퇴하는 듯한 이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SNS에 사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올리기 몇 시간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지금 김 전 대표 입장에서는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가 바보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김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제 사퇴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퇴 글 댓글은 온통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데 대한 비난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차마 읽어보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비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빈말이라도 우리가 보통 이제 그만두고 나가면 그동안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글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 댓글이 도배가 되었었습니다.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너무 가볍게 행동했다,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탈당을 끝까지 만료하기 위해서 만났다, 진작부터 선약이 돼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당 창당을 물론 창당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날짜까지 잡아놓은 사람을 만나서 무슨 설득을 하려 했을까? 오히려 사전에 되어 있었던 선약이라도 철회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대화 내용을 전해지는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탈당하지 말고 당으로 돌아와서 원래 지역구인 서울 노원에 출마를 해라, 그렇게 요청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지금 던져보는 얘기밖에 안 되죠. 이준석의 지역구에 있던 서울 노원병, 이번에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그 지역구는 없어집니다. 서울 노원 갑을병이 서울 노원 갑을로 통폐합됩니다. 지역구 존폐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 노원병 지역구에서 마음이 떠난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관리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 지역을 내놓고 다시 출마해라, 이건 설득 가능한 카드가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정도 붙잡고 싶었다면, 이준석 전 대표를 붙잡고 싶었다면 김기현 전 대표도 다른 제안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당내 상황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뭐 그렇게 한가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그런 한가한 얘기를 했다, 이거는 솔직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 전 대표 얼씨구나 했죠. 김기현 대표를 만나고 돌아서자마자 유튜브에 나가서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조언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떠벌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비공개로 두 사람이 만났더라면 최소한 며칠 정도는 두 사람이 만났던 얘기는 덮어뒀어야 그게 인간의 도리죠. 그런데 헤어지자마자 유튜브에 나가서 대화 내용을 줄줄이 얘기했습니다. 뭐 무책임해지지 마시라고 했다, 이렇게 뭐 대화 내용까지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신당에 참여한다, 이런 낭설까지 나돌았죠. 물론 낭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은 그만큼 엉뚱한 행동이었다, 이런 것이 그런 얘기죠. 정무적 감각이 그만큼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김기현 대표 사퇴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해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퍼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낭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오히려 오늘 저는 신당 창당을 만료했다. 저 김기현은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탈당해 본 적이 없는 골수 뿌리 당원이다. 우리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신당에 참여할 생각도 전혀 없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이준석 신당 참여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창당하는 방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만류는 또 무슨 만류입니까? 세상에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사퇴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런 해명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 자체가 한심한 일입니다. 김기현 대표 사실은 오늘 사퇴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전에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이 된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입당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대표직을 내놓을 사람이 입당 문제를 논의한다? 이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이상민 의원은 채널A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대표와 만난 건 맞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당대표로서 나름대로 일정을 소화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사퇴를 선언한 것은 뭔가 배경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누군가 사퇴를 종용했던가, 아니면 그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지금 시점에 누가 김기현 대표한테 빨리 사퇴해라 그렇게 종용할 일은 없었죠. 그렇다면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의 회동이 알려진 것, 이게 아마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지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이준석 신당 참여와 관련이 있다, 이런 해석이 돌면서 원천 차단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사퇴를 선언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대표가 사퇴 입장을 밝힌 후에 다시 또 SNS에 글을 올려서 해명했다. 이 사실만 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당 대표가 그것도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사퇴했으면 분명 굉장한 뉴스죠. 그런데 사퇴 뉴스는 잠깐이었고 곧바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뉴스가 이목을 끄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당 대표가 자진 사퇴했으면 당을 위한 결단이었고 또 희생이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가야 그게 정상이죠. 당연히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불출마를 선언하자 총선 승리를 위한 희생이고 결단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도배되었었습니다. 또 장 의원이 희생을 함으로써 다음 차례는 뭐 김기현 대표다, 그 다음에는 친윤 핵심 측근이다, 그리고 영남권 중진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천 과정에 숨통을 튈 수 있는 역할을 장 의원이 해냈다, 이런 기사도 올라왔었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기사가 연결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전 대표 당의 쇄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김기현 전 대표는 한 번 더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김기현 전 대표 며칠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 압박이 들어갔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 며칠 쉬면서 대표직과 함께 울산 남구을 지역구도 출마하지 않겠다, 그런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최소한 울산 남구을 그럼 총선에 출마하겠다면 울산 남구을이 아니라 울산의 다른 험지, 뭐 예를 들면 북구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출마하겠다, 이 정도 선까지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당을 위한 희생이다, 이런 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사실 이뇨한 혁신위가 김기현 지도부나 또 친윤 핵심 측근들, 그리고 영남권 중진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던 것은 지도부가 물러나라,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히지는 않았었죠. 혁신위가 밝혔듯이 험지 출마,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불출마입니다. 험지 출마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 지금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똥볼을 차버렸다고나 할까요? 본인이 희생하면서 머지않아서 이제 구성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큰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랬더라면 자신은 또 총선 후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김 전 대표 그러지 못했고 어쩌면 공관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희생을 강요당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함으로써 이제 국민의힘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지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를 꾸릴 것이냐, 그도저도 아니면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선출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내에서도 사실은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고요. 지금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또 인재 영입도 해야 되고 선대위도 구성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행 체제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재욱 원내대표 인유한 혁신위에서 쇄신 대상에 포함시켰던 인물이죠. 그렇다고 또 지금 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 당대표를 선출하기에는 총선이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무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비대위 구성은 지금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어떤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뽑을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단연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런 한동훈 장관이 적임이라는 평가, 당 안팎에서 압도적이죠. 만약 당에서도 압도적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한동훈 장관 뭐 끝까지 고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를 맡으면 정권을 요구하겠죠. 정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표 정치를 하려면 정권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공천관리위 구성부터 해서 또 공천 과정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감내할 수 없는 굉장히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또 윤 대통령에 이어서 또 검사 출신이다, 이런 부분은 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면 원희룡 장관도 좋은 카드죠. 서울 3선 국회의원에 또 뭐 제주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지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와 맞짱을 뜨겠다, 그래서 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 뭐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결기도 보여줬죠. 그래서 보수 진영의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한테는 한동훈과 원희룡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춰서 총선 승리로 이끌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인물이죠. 그 밖에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한길 위원장은 원래 민주당 쪽 사람이죠. 그래서 보수 지지층에서는 거부감이 꽤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역 의원들은 벌써부터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 뭐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안대희 전 대법관, 유영수 상임고문, 이런 사람들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당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동훈 장관이 반드시 등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래서 한 장관이나 원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 바람몰이에 나서야 된다, 이런 또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날 귀국을 합니다. 15일 날 귀국을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